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 할 도서는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현주 지음 메이터북스 발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 무의식 쪽으로 기울어지는 쪽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울어지는 쪽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성공하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하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경직된 습관도 마음을 해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만나온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균형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번아웃이 찾아온 직장인이라면, 사소한 일에도 자꾸만 화가 난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왜 지금 힘든 건지 모르겠다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마음이 심란하고 늘 하던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불끈불끈 화가 나고 내가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난데없는 의구심이 드나요? 몸이 어떤 문제 증상을 나타내듯이 마음이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찾아 큰 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조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결과가 꼬인다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효과적이던 방식이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바람직한 가치와 습관이라 해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장면에서는 최선의 답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던 방식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면 균형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어떤 관계는 원만하게 지내는데 어떤 관계는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적절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관계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깨트리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부정적인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삶의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일상이 심심하고 지루해졌다면 이것은 지금 균형을 점검하라는 중요한 알람입니다. 평상심을 찾기 위해서는 예기치 않은 변화가 만들어낸 감정을 다뤄야 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나 일의 우선순위도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는 비상사태고 그 비상사태는 그에 상응하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해도 바로 새로운 균형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도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혹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간 하던 대로 지내는 것은 사실 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은 깊어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게 됩니다. 지금 불편함이 있다 해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 익숙함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하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했다면 기존 방식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목표가 다르고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이 다르니 그에 맞게 행동 방식도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면 그 방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고안하고 수행했던 나의 역량을 믿어보세요. 책임감은 바람직하고 칭찬받아야 할 덕목이지만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바랄 만큼 휴식이 절실하다면 회사와 업무에 대한 책임은 직장인으로서 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은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휴식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에게 맞는 속도와 기준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불균형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중독입니다. 자신의 삶에 해가 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방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취미나 자격 취득 같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지향하며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적용하고 운용함에 있어서는 상황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원칙만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유지하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균형을 찾아가 보세요. 복잡한 업무 상황에 발생했을 때도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 해결에 효율적입니다. 가족관계와 같이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와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계라 할지라도 적당한 휴식 시간을 주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휴식은 기분을 전환하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다시 일에 몰입할 힘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 충전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휴식이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휴식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우선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태도는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면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정은 잘한 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스스로 기울인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이 원하는 것,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표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민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인지하는 것은 강점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수준을 가려내는 필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예민함은 덕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테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게 지내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라고들 합니다. 세상에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더 큰 고민도 있으니 그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잠시 위로가 됩니다.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용기는 얻지만 그렇다고 내 답답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해오던 방식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나만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은 있지만 부적절한 감정은 없습니다. 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당위를 향한 지향이 지나칠 경우에는 해야 할 것에 주의가 쏠려서 지금 내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이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이거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도록 연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을 이리저리 재고 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 그 기원과 역사를 분석하고 깊이 파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을 자각하는 게 어색할 때 신체 변화를 자각하기 시작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어떤지는 바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을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절망스럽지만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절망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통제 욕구를 내려놓아야 할 때 긴장이 완화되고 시야가 넓어지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화된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추어가는 다양한 모습 모두 자신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 안에서 의미를 찾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도전하고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보다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생애 주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안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잘 살펴보아야 나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삶의 자세가 유연해지고 삶의 자세가 유연해질수록 내면은 단단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거기에다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책사임당은 생각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책사임당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